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3월 4일 키움주간의 두 남자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말이에요.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리가 어저께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요. 사실 우리나라가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항상 뭐 테러가 나오면 테러가 진짜 테러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영화에 보면 항상 우크라이나는 나쁜 놈들이 숨어가는 곳, 그리고 정말 비핵화 선언을 했다고는 하지만은요, 그거 아닙니까? 나쁜 놈이 그 핵을 갖고 몰래 소련 당시에 핵을 갖고 있고 발사를 협박하거나 이런 데 나왔던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렇게 완전히 묵사발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하루 만에 뭐 10% 급락했고요. 미국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1% 내외까지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렇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우리 이승원 대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이제 누가 많이 피해를 보느냐가 이제 시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11%, 우크라이나가 12%, 그리고 독일 닥스가 3.4% 하락을 했죠. 반면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는 핑계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월달 시장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 그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출회, 그리고 위로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도 제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기술적으로 20주선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을,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들으셔야죠. 제가 말하는 거는 돈이 안 돼서 안 들으려고 그러고 짜증이 나서. 네. 왜냐하면 제가 자꾸 내게 이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좀 핑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서 정말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러니까 어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 가격이 올랐죠. 원유 가격이 오르고 이제 다른 뭐 귀리 가격이라든가 밀 가격도 올랐습니다. 당연히 뭐 우크라이나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한 금수 조치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올랐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시장의 호들갑에 불과하다. 주식시장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좀 내려왔을 뿐이지 정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으려면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표출되어야 됐었나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지금 호들갑 떨고 있다. 좀 내려올 만한 이슈가 필요했는데 그 핑계거리를 우크라이나로 찾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자기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이렇게인가? 울고 싶은 내기 뺨 때려준다? 네네. 뭐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그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주식시장은 오늘도 외국인이 좀 설렁설렁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나마 어제 시장 우리가 좀 먼저 좀 조정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요. 시장에서 크게 우려했던 만큼의 조정은 아직 없다고 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주부터 챙겨보면서 갈까요? 예, 일단 시장에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좀 이제 핑계다라고 했는데 외국인들 매도 코스피에서는 크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지속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역시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코스닥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특징주를 좀 꼽아본다라면 특징 업종 섹터로는 아마 태양광 쪽을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양광이라든가 LED 업종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 업종 같은 경우 중국 양회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환경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 LED 쪽이죠. LED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반도체가 블록들이 있었습니다. 테막스에게 이제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쪽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관련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그 물량을 어쨌든 다른 외국인이 받아갔기 때문에 지금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또 LED 관련주에서 오늘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네네. 어떤 거 나왔어? LED, 특히 이제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인데요. 그거 아니야? 그때 김병기 씨인가? 네네. 그 사람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 친구야? 예, LG노텍에 대한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LG노텍이 오늘 강하게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종을, 종목들로 조금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메디톡스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어요.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도 김지현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아주 그 대폭 상향시켰던 그런 종목인데요. 올해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대폭 상향을 시켰었는데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대표 및 특별 관계자가 현 위치대에서도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라서 시장에서는 대표의 매수를 일단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였고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무시했던 세운상가 세운 메디칼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한 적은 없죠. 네. 말은 바로 해요. 네네. 그 이승원 대표가 잘 나갈수록 좀 네. 겸손을 해야 되는데 예. 왜 나를 죽이고 가? 근데 기고만장 오만불손해져서 죄송합니다. 무시한 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름은 섹시하지 않다. 그 얘기는 섹시하지 분명히 않다. 했어요. 예. 네, 촌띠기라고 놀렸던 세운 메디칼이 지금 52주 신고가 갱신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시켜 주시는 종목이죠. 뭐요? 이론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론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느낌, 감각, 선수의 감각, 고수의 감각, 혹은 이 위원님만의 그 필로 봤을 때 뭘 또 현대 욕하려고요? 아이스코. 아이스코어는 올라요? 예, 오늘 아주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철강주도 강세지만 현대 아이스코어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네이버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신고가가 계속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이런 모멘텀 관련 주식들, 네이버와 아프리카 TV 이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이겠고, 뭐 벌그대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별그대 안 보셨죠? 저 김수현 싫어한다니까요. 저는 김수현은 연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별그대 때문에 라인에 대한 다운로드 수가 국내에서 60만 건을 이상을 기록을 하고 그게 있다. 별그대랑 무슨 상관인데? 별그대에서 라인으로 그 도민준과 전지현이 그 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속자들도 잘 안 보셨나요? 안 봤어요. 상속자들도 보게 되면 상속자들에서는 사실은 카톡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속자들, 카카오톡이 거기서 이제 좀 PPL로 재미를 좀 본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지금 별그대에서 지금 라인으로 지금 메시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 별그대가 이제 국내에서도 물론 인기가 좋았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상당한 열풍을 불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출장 갔다 와서 그랬잖아요. 그 백인 캐나다 여자가 네네. 저한테 그 별에서 연구대 봤냐고 보고 있냐고. 네네. 그래서 내가 그 주식으로 내가 좀 인정하겠다 그랬죠. 네.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별그대가 중국에서 인기라는 얘기는 사실은 라인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위챗 때문에. 근데 이 별그대에 대한 효과로 그 물꼬를 좀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그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슈로 지금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보시게 되면은 인터파크 INT 하루가 늦은 반등이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죠? 네. 인터파크 INT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터파크 INT가 어제 급등을 했고 오늘 또 인터파크가 다시 이어서 올라오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인터파크 INT가 올라가게 되면 인터파크가 따라 오르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시간차를 두고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결제 관련주들 KG 이니시스가 대장주로서 지금 시장 전반에서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특히 KG 이니시스라든가 뭐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지금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늘린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내가 딴 건 다 이해했는데요. KC 이니시스가 오늘 갑자기 왜 올라? 결제 관련주 뭐 있어요? 결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모바일 쪽이라든가 아니면 매출 그 홈쇼핑 쪽에서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인터넷 결제, 인터넷 쇼핑에 대한 쪽이 늘어나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쪽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그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대세는 대세인 것 같아요. 이승원 대표가. 제가 한 얘기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거 이승원 말씀하시죠? 대표가 얘기했다는데요. 내가 좀 아는 회사라고 썼지. 어떤 거요? KC, 그 있잖아. KC 그린 홀딩스요? 그 오늘 막 올라가네? KC 그린 홀딩스는 여기서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KC 그린 홀딩스는 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저께 그 얘기가 왜 나왔어?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었죠. 처음에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냐고. 제가 얘기 먼저 꺼냈죠. 아, 그것도 역시 이성원 대표가 예. 난 그냥 숟가락만 얹었어? 어제 숟가락을 얹으신 게 아니고 내용을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죠. 저도 잘 몰랐던 내용입니다. 어제 그 작년 그 독점. 근데 그런 건 갑자기 오늘 왜 올라 이게? 이것도 중국 양회 때문에 네, 맞습니다. 거야? 중국 양회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들, 그 다음에 청정 에너지 관련주들,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쪽이 과거하고는 달리 테마성의 흐름이 아니고 실적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거. 네. 요게 근데 그 시청자님 그거 좀 확인해 보셔야 돼. 제가 네. 어저께 말한 거를 했는데 작년에 실적이 개박살 나왔어요. 3분기에. 그래서 주가 어저께 갭 하락 나온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도 확인해야 된다는데 까먹고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실적이 아주 개박살 났어요. 3분기에.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서 빠졌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그 경쟁사랑 경쟁하냐고요. 이렇게 프라이스 워를 했어요. 그 가격 경쟁을 해갖고 그 회사가 날라갔다 떠났는데 그게 만약 확인 진짜라면 주가는 좀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 회사가요. 우리 키움 고객분들로 아셔야 돼요.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이게 거래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네. 보통 때리고 그 자본금이 그게 얼마 안 될 겁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셔야 되는데 이게 자산 가치는 꽤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나요? 홍대역 있잖아요. 네. 홍대역에 나오면 연남동 쪽 방향에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회사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이 회사가 제가 요새는 안 봐서 제가 추천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이 회사가 자산 가치가 말이에요. 꽤 높은데 어떨 때는 보면 이게 PBR이 1배는커녕 0.6배, 0.5배 그런 게 간 적 있어요. 네.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지금 아니야 주가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 그래서 이게 타랑 설비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매연이 막 연기가 나오는데 그게 깨끗하게 된 매연도 있고 아니면 하얀색이 따라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하얀색은 수증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거 네. 나갈 때 황을 막 죽여주는 거야. 네. 그건데 저도 이제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회사는 제가 사실 여러 번 가봤어요. 그래서 멀쩡한 회사다. 그것만은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에 하여튼 실적이 안 좋게 났을 겁니다.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이 엔텔스 얘기 나오는데 엔텔스는 이성원 대표니까 오늘 얘기하지 말자고요. 너무 이성원 대표를 띄워주면 안 돼. 엔텔스,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건 나중에 또 한꺼번에 묶어서 또 왜냐면 빠지는 종목들도 한번 나중에 언급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늘 그만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자. 네, 바로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가겠습니다. 여기 하나 넘어가자. 어떤 분이 여기 타랑은 석유화 플랜트인데 하시는데요. 제가 뭐 정확한 건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더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회사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혜니님. 아셨죠? 타랑이란 거가 제가 알기에는 석유화 회사도 들어가고요. 그게 매연에서 그런 거 있죠. 거기서 나쁜 걸 빼내는 거예요. 네. 회사가. 그래서 꼭 석유화 그쪽뿐만 아니라 하여튼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있잖아요. 매연에서 나쁜 입자 이런 걸 걸러내는 설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혜니님? 제가 더 이상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못 합니다. 아셨죠? 네. 알 수가 없잖아, 제가. 바닥이 드러납니다. 바닥이 드러나, 정말. 지식이 짧아요, 제가. 네. 짧아요. 짧으니까 거기까지만. 아셨죠? 네,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레포트는 유진테크에 대해서 얘기한다며요. 예. 유진테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려감이 있었죠.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우려감이 있었냐면, V랜드에 대한 쪽을 가지고서 상당히 이제 우려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D 2차원, 이제 V랜드는 이제 3차원, 이제 공정이고, 그동안에는 이제 같은 실리콘 웨이퍼 안에서 얼마나 이제 잘게 쪼개서, 메모리 용량을 더 많이 늘리느냐에 대한 게임이었다라면, V랜드는 뭐냐면 이제 위로 쌓는 겁니다. 더 이상은 2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3차원으로 가자라는 거였는데, 그럼 3차원으로 가는, 그동안에는 미세화 공정이었는데 3차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구조 변경이 일어나게 돼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혜에 대한 변경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많이 작용을 했었고, 과연 이제 어떤 장비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이냐라는 쪽에서는 지금 이제 서서히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V랜드 쪽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화학 증착에 대한 공정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화학 증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웨이퍼에다가 얼마나 이제 그거를 덮는 어떤 그 규소나 실리콘 위에다가 이 규소를 이제 뭐 덮는다는 다른 것들을 갖다가 덮는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증착이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이제 덮어버리는 거, 방막을 형성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주는 장비가 CVD.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화학 기상 증착 장비라는 겁니다. 다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 얘기? 네네. 다 알고 하는 얘기 분명히? 지금 뭐 원고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플라즈마를 쏘이게 되면 네, 네. 가스로 이제 증착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플라즈마 그 CVD 장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뭐 열 증착도 있고 뭐 빛 증착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로 이제 플라즈마 방식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CVD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유진테크입니다. 원익 IPS도 있고요, 테스트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유진테크의 이 화학 기상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와 거의 뭐 지금 성능이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우려했던 2차, 그 2차라기보다는 2D 낸드 미세화 공정에 대한 쪽에 대한 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16나노 공정이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CVD 장비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겠고, 지금 구조 변경대로 일어나기보다는 일어나고 있고 미세화 공정도 역시 동시에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뭐 이쪽 3D 낸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 화학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 늘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유진테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온다면 하이닉스가 이 낸드 쪽에 대한 투자 계속해서 그 미세화 공정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진테크도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한번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증가 예상치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 매출이 대폭 줄었었습니다. 왜 그랬대? 지금 그만큼 이제 수주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 세를 안 해갖고 다 적자났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주가 감소했는데 올해 이제 대폭적으로 수주가 증가를 해서 매출이 1,800억으로 다시 한 80% 정도 올라옵니다. 장비 회사네 이거? 네, 장비 회사입니다.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매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정도라면은 뭐 주가에 주가의 이런 매출액 증가분이나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이 PER 7.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그래서 좀 매력 있는 그런 단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질문이 아니라 제 의견 드리면은요. 네. 2D에서 3D에 간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도 얘기를 주워 들었잖아요. 네. 이승원 대표한테도 듣고 우리 방송국에 나오는 애널리스트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뭐 좋은 건 좋은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런 장비 회사보다는요 소재 쪽을 더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그래갖고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알겠어요. 그래갖고 저도 주워 들은 게 있어갖고 제일모직이다. 네네. 그리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다. 하여튼 뭐 다 그냥 소재 쪽이 중요하다고 내가 주워 들었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승원 대표도 거기에 동의하는지. 소재 쪽도, 그러니까 장비 회사 다음에 이제 사이클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쪽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 사이클로 이제 소재 쪽이 오른다는데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데 동의하는데 약간 이제 아몰레드 쪽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디테일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 아몰레드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퀀텀 닷 디스플레이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몰레드에 대한 색에 대한 색에 대해서 상당히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밀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아몰레드 패널을 사용한 쪽과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쪽의 색 보정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몰레드가 이런 그 색에 대한 밝기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다라면 약간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삼성에서 만약에 아몰레드를 포기하면 아몰레드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그럼 전 세계에서 아몰레드는 삼성 쪽밖에 안 쓰는 거예요? 거의 뭐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PS인가 그게 레티나? 이게 레티나입니다. 저는 하나 더 딴 거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오늘 다른 종목 하나 잘 보겠는데요.
저는 카지노를 보겠습니다. GK를 보겠는데요. 네. 화면 준비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요. 역시 3월 4일자 오늘이죠. 따끈따끈한 얘기 나온 것이 바로 이건데요. 홈플을 맞이한 GKL이다 이렇게 써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딱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정부의 움직임은 GKL에 긍정적이다. 그리고요. 목표 주가는 상향한다. 지금 얼마예요? GKL이 43,000원 수준인데요. 52,000원. 52,000원 올랐어요. 엊그저께 한번 생초를 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대통령이 한 얘기랑 저기 지경부라 그래 그 아래 것들이 얘기한 거랑 달라갔고요. 네. 이게 뭐 그 매각한다 했다가 아니다 하면서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생쇼로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지금 뭐 그 나라에서 뭐 다 하느냐 이게 좀 웃기잖아요. 나라에서 네. 카지노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해외 자본도 끌어들이고 해갖고 좀 더 카지노를 확대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장성에 왜냐하면 그게 나라에서 하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이게 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관광공사 사장이 누구죠? 예전에는 그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참 씨. 예, 잘린 거 아니야? 예, 잘렸다기보다 예, 그만두셨죠. 그래서 누가 예. 또 새로 한다? 네네. 잔윤인가 한다 네네. 근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나라에서 하니까 뭐 성장성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레포트 보시면 시청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상 카지노다 이것저것이다 뭐 다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보면 사실 이게 너무나 무한정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금 전 세계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있어요. 이게 잘 모르시는 분, 뭐 아는 분이 다수겠지만은요. 이게 고도 산업 사회로 가잖아요. 네. 고도 산업 사회에 가고 자꾸 이제 그 합리적인 어떤 뭐라 그래요? 좀 기계화되고 합리적인 산업으로 가니까 예전보다 사람이 필요한 수가 줄어듭니다. 분명한 거는요. 자동차를 예전에 뭐 10대 만들 때, 뭐 공장을 10,000대 만들 때 1,000명이 필요했으면 요즘은 300명이 만든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잡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요. 그건 세계 각국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는데 사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쉽게 돈을 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서 어느 나라나.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를 많이 여는 거예요. 카지노. 네. 카지노를 어느 나라나 쉽게 좀 열어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어느 한계점까지는 다 좋아지겠지만요. 어느 한계가 지나가면 카지노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제가 예측을 하나 해드리면 대한민국 서울에는요. 카지노가 2개밖에 없어요. 어딘지 네. 아세요? 지금 그 삼성동에 하나 있고 워커힐에 있고. 아, 2개 더 있네. 저 힐튼에도 있고, 힐튼에도 지켈에서 하는 거 네. 있고, 제가 착각했어요. 파라다이스랑 이제 지켈이라는 거 2개밖에 네네. 없고, 업체는 좀 위에도 있고, 한 3-4개 더 있는데, 이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도시별로도 그렇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고, 카지노를 많이 옵니다. 그리고 법으로 잘 못하게 돼 있던 걸 자꾸 열어주면서 그게 왜냐하면 세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세원을 확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카지노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가려는 거겠죠. 그래서 인천에 뭐 하고 뭐 하는 것인데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뭐라 그래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로 가겠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 레포트도 훈풍을 맞이한다라고 정도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레포트가. 지금 보면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했는데. 이제 선상 카지노라든가 예.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인천에 신규를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거 하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나 카지노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지금 카지노가 없잖아요. 네. 일본은 빠찡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맨날 카지노를 하나 하는데 빠찡코자들이 난리나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맞습니다. 알고 보면 이게 정치로 아주 민감한 것들인데 언젠가는 가겠죠. 일본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이 레포트에 따르면 성장 국면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카지노 산업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나왔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레포트 때 논점은 겁니다. 이게 지금 16배, 17배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네. PR이요. 근데 글로벌 레벨은 22배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해외 자본 들어와서 더 확대되면 성장성에 땅이 부족해서 밸류에이션이 깎였던 것이 다시 정상화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22배 정도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면서 지금 저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포트의 매수 의견이 52,000원에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런 포인트 이게 무조건 맞다 떠나서 지금 이 배경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그 카지노 얘기 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 카지노 얘기 할 거 있어요? 뭐 일단 카지노는 너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이 들어오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징주를 좀 몇 가지 더 보겠는데 말이 네. 나오면 오늘 보면 그 네이버나 기가렌 이런 것들이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 가격대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대량 매매 종목인데요. 지금 대량 화면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네이버가 지금 전체 한번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가 어제 그 대량 거래가 11만 주가 터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가격대에서 서로 지금 11만 주가 거래된 거는 외국인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네이버에 대한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기 이 가격대에서도 위로 바라보는 그런 투자자가 있다라는 점, 네. 요거를 좀 의미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기가레인에 대한 50만 주 장전 블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고 이제 어제자 그 내용인데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12액이 그거예요? 뭐 12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이 누가 받아갔냐면 절반을 연기금이 받아갔습니다. 연기금이? 예. 그래서 기가레인이 잠시만요. 예. 연기금이 이 가격대에? 네네, 이 가격대에서 블록딜로 물량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가레인에 대한 잠시만요. 연기금이 뭐 개인이 샀다 뭐 외국인이 사는 거 아니라 연기금은 이게 장기적으로 본 애들인데 네. 이게 8,500원에 샀다는 건데 네네. 이게 지금 뭐 목표 주가 이런 그 예상 이익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제대로 기가레인이? 기가레인 같은 이름은 경우는 좋은데.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연기금에서 25만 주 정도를 받아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긍정적인 이슈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증권회사는 이게 예상 실적까지는 별로 안 나오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니까. 네, 와이즈 리포트나 아니면 FN 가이드를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그럽니다. 3개월 기준으로 또 한 번 모셨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또 상위 랭크에 올라오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또 예측은 됐던 분이에요. 2월 달에도 네. 두 번 정도 저희 방송에 나왔던 분인데요. 정정균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하셨었죠? 오늘 또 나오실 거. 아니요. 전혀? 네. 근데 어떻게 3개월 베스트에 또 들은 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몰랐습니다. 이 겸손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갑자기 출연하셔가지고, 왜, 예. 이거 나와가지고. 저도 이런 좀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니, 대단한 걸 하셨는데도 예, 예. 별거 아니듯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지난달에 1월달에 상당히 수익률이 상당히 높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2월달에 많이 좀 회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나요? 신규 회원분들이 안 들어오셨나요? 뭐, 예. 공개방송을 해야 들어오지. 안 들어와요. 공개방송 아직 안 하셨어요? 안 시켜줘서. 방송에? 아니 그래서 이번 달에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틀린가 봐요. 우리 이런 수익률 반,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 업무 처리 같은 거. 그거 포함해서고, 여기 채널K는 그냥 순수하게 수익률만 되는 거고. 채널 K는 순수하게 수익률로만. 네. 근데 뭐가 억울하신 게 있으신 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요. 있으세요, 지금요? 없고요. 네. 가지고 있는 또 예를 먹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또 모처럼 거의 3주 만에 나오셨나요? 네네. 아니, 2주 정도. 그래도 아주 자주 출연하신 단골 손님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딱 맞았어. 그만큼 이월- 수익률이 난다는 얘기죠. 2월에 그만뒀고 3월달에 협정했잖아요. 상은 됐네.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거의 예고하시는 분인데요. 시장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물어볼까요? 예, 오늘 뭐 겹치기 출연돼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적인 요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이거? 우크라이나. 네. 근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정정균 전문가님이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가고 나서 꺾일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어쨌든 제대로 지금 예측을 하신 거예요. 예측이 나타나. 이제 악재인데, 네.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네. 네네. 뭐, 우리가 증권사들 보면 뭐 추정치라든가 뭐 이렇게 예측치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데, 주식의 근본은 향후 컨센서스하고 실적이잖아요. 뭐 네네. 주가는 뭐 실적의 그림자라고 보통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거 다 남의 나라 얘기고, 왜 우리나라 주가가 뭐 이머징이라든가 이런 쪽에 포함돼서 못 갔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적들이 현재 안 나온 상태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건이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호재적 요인이 더 많다. 환율적 부분도 좀 그렇고. 근데 분질적으로 이렇게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아니면, 네. 지금 뭐 유가도 좀 오르고 해서 인플레이션 살짝 좀 건드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엔화도 이제
엔저에 대한 기조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은 그 해외 시장 불안정하면 좀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잖아요. 이게 워낙 약세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기업 실적들에 대한 부분이 그 강화될 수 있는, 단지 이제 좀 경기 위축이 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중국 쪽은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고 지금 현재 경제 개혁 중이라서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하고, 경제 개혁을 하면서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유로존은 이제 6일날 22 이제 통화정책 있잖아요. 네네. 아직 좀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좀 펼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경기에 대한 더 나빠질 우려감보다는 현상 유지죠. 거기에 환율이 우리나라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4분기 후반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어제 아침에 보니까 키움증권이었던가 삼성전자를 조금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면서 분위기를 좀 일어나는 그런 어쩌면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모처럼 이제 3월 초에 또 나오셨잖아요. 이제 쭉 월초 방송이니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은 이제 어떤 조정의 계기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3월 큰 틀에서 봤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종목군이라든가 관심 있는 섹터 있으시면 그것도 우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은 많은데 거래소는 정말 아니 코스닥 상관없고요. 네. 거래소는 정말 참 애매모호하다는 지금 저점에서 받는 주식은 타이밍에 있으리라고 그러거든요. 때를 사라,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도 뭐 이렇게 시점을 잘못, 하향 조정일 때 사면 손실이 큰 거고, 반등이나 상승 때 사면 굉장히 수익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익과 손실을 논할 때는 수익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아마 거래소 쪽은 3월 만기까지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3월 만기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한 2020 정도까지 저는 약간 좋게 보고 있어요, 다양한. 3월 달에 어떤 하이 고점을. 만기까지. 만기. 그럼 얼마 안 남은 건데?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악화가 되지 않으면 만기 수급이 2,000포인트 이상을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코스닥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개개별로는 할 수 있는 정보들이 지금 시국같이 날아다니는데,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고객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전부 다 사고, 전부 다 나오는 이런 매매 진행하기에는 그런 정보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상대적으로 주식 때문에 자잘한 것들이 그죠. 올라 거래량이 통족하지 않은 것들이 올라와서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시국같이 날아다니지.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다 매매하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정보, 뭐 서울반도체 이런 것 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서울반도체에도 LED 조명 해가면서 작년 초부터 이렇게 해먹은 주식이라서, 그래서 LED 조명에서 바로 급속도로 지금 넘어가는 게 OLED 조명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OLED 조명이요? 네. 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서울반도체가 이제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LED 조명의 성장성은 인정하는데, 어느 정도 좀 왔다. 꼭지에 다시 한번 어떤 틀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단타는 좋은데 이걸 들고 있다면 수익거리를 못 찾겠다는 거죠. 네.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뭐 결제 주식도 좀 나오고 하는데, 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고 있던 분들은 그냥 거기인데 매일 트레이딩 하면 또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개인 투자도 그렇고 이제 짜증나는 장세죠. 맞아요. 좀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하루 오르고 내리고 있고 단타 치면 좋겠다 하는데 들고 있으면 한 달, 두 달 꽝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잘하면 이제 네이버 장세. 네이버 하나 빼고는 사실상 없다라고 싶을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네. 그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까? 지금 외국인들이 원사이드, 온리 지금 네이버에 집중하니까 이걸 네이버를 좀 조정받으니까 확산 효과가 좀 있을 거잖아요. 자금이. 아니면 정말 팔고 나가는 건지, 아니면 네이버에 쏟았던 그 열정을 이제 다른 업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체크가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 조정을 네이버보다 하니까 다른 쪽은 이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전 업종이 다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은행주, 우리금융인가? 네, 우리금융. 그건 곧 이제 정지되니까 빼고, 은행주도 이제 굉장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그 수혜 대상, 앞으로 미국 쪽도 내년도부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러면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네.
올 상반기 지나면 은행주도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건설주는 어차피 정부가 밀고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괜찮을 것 같고, 뭐 석유화학 조선주도 지금 1월, 2월 수주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 성과도 한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뭐 조선주 수주물도 바닥을 찍고 터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네. 이런 전반적인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언제 시장에 반영을 해주느냐. 뉴스가 딱 나왔다 해서 바로 시장에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들이 동반해주면서 시장을 상승할 때 이제 주도 섹터가 나올 거고, 그 전까지는 정말 짜증나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게 만기까지는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거래소 위주로 해주시고, 아까 코스닥은에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정말 특정 주식을 이제 특정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고객분들이랑 같이 하시니까요. 그래도 좀 섹터별로 코스닥에서 어떤 쪽인,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라든가 어떤 특정한 또 주식을 좀 더 관심 보고 있다. 그 정도 좀 힌트는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방금 여기 앞에서 뭐 기가레인 연기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저 사물 인터넷 뭐 그 칩 생산하는 회사예요. 네. 정부에서 뭐 밀고 앞으로 이제 신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이. 네. 그 뜨는 건 MTM이라고 해요. 작년 여름부터 좀 떴는데 M팀? M2M 아, 예. 사물 인터넷. 머신 투 머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칩 종목 중에 하나가 기가레인이 굉장히 저는 좀 우량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사물 인터넷까지 실적으로 논할 때는 아니겠죠. 네. 이제 산업의 초창기니까. 핸드폰이 포화 상태에 일어났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퍼레이터를 계속 이렇게 다운시키듯이. 근데 반대로 사물 인터넷은 이제 산업의 초기 현상이고, 앞으로 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IT 쪽, IT 융합이. 네. 그렇다면 얘들은, 이쪽 부분은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은 향후 성장성쯤에 어느 쪽 종목이 더 좋은지를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면 올해 굉장히 좀 좋은 투자가 아닐까.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고객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요즘도 그럼 야간 공개 방송이라든가요. 네. 그 새로운 신규 회원들을 위해서 계속 그 강의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요즘 하나도 안 하세요? 이제부터 안 했어요. 그러면 신규 고객분들은 그럼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들어오시면.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맞춤형 강의. 그 본인이 제가 이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강의고, 들어와서 나 이게 궁금합니다. 그걸 이제 풀어주는 쪽이거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이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 그럴까, 시장에. 네네. 와우도 보면 교육도 많이 하고, 키움도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교육에 대한 건 썩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육은 정말로 받을 부분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 기법을 알고, 그걸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줄 부분이지, 정작 제가 키움 이제 11년째더라고요, 벌써. 네. 최고참이시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세요? 네. 11년 동안 사용했던 매매 기법이 두 가지예요. 네. 11년 동안. 근데 그 수많은 기법, 수많은 강의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실 것도 아니고 실전 매매를 한다면 제가 강의를 하면 또 한 번의 그 오염일 뿐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방송을 듣고 제 스타일이 괜찮네 하시는 분들은 제 기법을 이제 제가 전수해도 되겠죠. 근데 저한테 와서 어떤 기법을 배우겠다. 그러면은 엄청난 리스크가 큽니다. 어떤 사람의 기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엄청난 리스크도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분들한테 그런 제 기법 리스크보다는 차라리 시장 리스크 쪽으로 선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장 내리면 코덱스를 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일부 종목은 제 기법대로 들어가는데 저는 기법은 단순화시켜라. 그냥 내가 어떤 고객분은 예탁금 1,000만 원일 거고 어떤 고객분은 10억일 건데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성질이 굉장히 급하신 분이 있고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한 6개월 동안 뭐 진득하니 해서 괜찮은 분이 있고 네.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킬 거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의 성향을 얘기를 해서 같이 전문가하고 의견을 해서 그게 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하고 또 전문가 방에 가입해 키움은 또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어려운데 수익률을 좀 맞춰야 회사한테 쪼이트 안 까지니까 기본은 네. 전문가 종목으로 좀 따라주고 이렇게 가면 뭐 어떤 전문가든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요. 3개월 연속으로 또 좋은 수익을 내신 우리 정정민 전문가. 1월 달에도 모시고요. 1월 달에도 베스트였고요. 6월 달에도 베스트였고요. 4월 달에도 bil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했더니 네. 정민
전문가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워렌 버핏의 이번에 그 버크셔 투자 레터를 보게 되면 그 종목들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 IBM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대표적인 엑선모빌이라든가 정유회사인 엑선모빌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이름만 들으면은 다 알만한 뭐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높은 수익률이 창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방금 정정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들어갈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종목이 그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 또 다시 한번 좋은 그 말씀 한번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박줄을 좀 모으고 있는데. 네. 짜증나 아직 죽겠어요. 짜증나십니까?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박줄을 모으고 계시다는 궁금하신 분들은 정정균 전문가님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대박줄을 모으고 계시다는 정정균 전문가님은 또 4월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남자 토크 배틀 시간이 왔습니다. 각종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저께 우리 제가 팟빵 게시판 보여드렸잖아요. 조선주를 질문한 분 계셨기 때문에. 네. 조선주 얘기 조선주, 그러니까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뭐,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네 마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가스관 잠그면은 네. 유럽 경기 회복이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네. 뭐, 그 가스 가격도 당연히 급등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조선주가 오늘 또 그 현대중공업이 좀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흐름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솔직하게 대답해도 돼요. 솔직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그냥 방송에서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점잖게 얘기해도 돼요. 솔직하게 하셔야죠. 정말요? 정말는 거기 방송 가서 하시고 두 가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여기서 멍멍이도 찾은 마당에 뭐 멍멍이가 뭐야? 지난번에 갔다 돌아오셔갖고 술장 갔다 돌아오셔가지고 예 멍멍이 소리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그런 적 있어요? 네네. 증거 있어? 증거 녹화본으로 남겨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영화라는 게 정말 현실과 많이 맞다, 떨어진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007 영화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무슨 영화가 재작년에 한번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나가는 가스관을 잠근다는 얘기가 있어요. 협박을 해요. 네. 네. 그래갖고 이걸 못 막게 하고, 그래서 치열한 협상. 미국, 러시아 이런 애들이 우크라이나에 테러 분자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만나서 협상하는 게 있는데 지금 딱 현실이 그런 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가스관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현대중공업과 미포가 빠지는 거 있잖아요. 네.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정몽준 의원이요. 선언을 했잖아요. 네.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깨끗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저께 또 저는 텔레비전 뉴스를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 양반 직접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얘기했어요. 자기는 서울시의 서울시장이 되면 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요. 백지 신탁을 하라면 백지 신탁을 하라 그랬고 팔라 그러면 팔겠다 얘기했어요. 직접 얘기했어요. 직접. 제가 눈으로 귀로 들었어요. 아마 혹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지금이요, 이건요. 백지 신탁을 직접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말하기는 곤란하다. 왜냐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 말한다 어떻게든 얘기는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JTBC 어저께 9시 뉴스에 9시인가? 네. 손석희가 하는 거. 거기에 뉴스 나왔으니까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지 확인하시려면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직접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무슨 얘기 했냐면 결정되는 대로 무조건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백지 신탁을 하면 백지 신탁을 할 것이고요. 뭐 팔라면 팔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손석희가 자꾸 일부에서 얘기하는 뭐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있으니까요. 상관없다지만 현대정유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왜냐하면 그거 자기가 뭐 하면 영향 미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판단에 따라서 무조건 그대로 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 상당히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네네. 얘기 이 방송에서 하고 저희 머니터 방송에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의 우크라이나랑 상관없이 현대 중공업보다는 조선주를 하나 찍는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워낙 예전부터 여기 별명이 누구 현중이 뭐 아빠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솔직히. 현중이 아버지. 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네. 현중이 아버지 뭐 GSM 뭐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드님 이름이 이현중.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그런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딱 나왔을 때부터 탑픽은 현중이가 아니다. 탑픽은 그러니까 주식이 되고 안 되고랑 상관없이 현중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네네. 이게 뭐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빠진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가 뭐 이거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겠죠. 이게 크게 오래 갈 일은 아니겠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인지 어디고 러시아군이 가갖고 그 나토군이 가서 맞부딪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도 전망하는 없어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일, 거리 자체가 안 된다. 거리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딱 이거죠.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산하 있다고 러시아는 생각하잖아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예를 들어서 거기 계신 분은 또 상당히 싫어하지만 말도 안 된다고 반발도 많지만 파나마 이런 나라 있잖아요. 네. 파나마는 미국 사람이나 자기네 영토라고 자기네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나마에 혹시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러시아가 야, 뭔 소리냐 하는 거 웃기지 않은 소리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거는 큰일은 아니다. 큰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 또 하나, 뭐, 조선주에 대한 쪽은, 뭐, 말씀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쪽은 뭐, 별거 아니다. 이거는 뭐, 추세 요인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 현중이는 정몽준 그 의원의 서울시장에 대한 당선 여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쪽이 좀 더 강하다라는 얘기 좀 들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이슈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신종균 사장의 언급, 최근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가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엔테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관련된 블루콤까지 해서 이런 삼각편대를 이뤄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에서 선언을 했죠. 웨어러블 기기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 뉴스를 한번 보실 텐데요. 올해가 웨어러블 기기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재밌는 건 스마트폰은 좀 포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블릿 쪽에 대한 쪽에 좀 베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태블릿 쪽 뉴스의 밑에를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는 애플을 제치고 태블릿 판매량 1위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작년도 태블릿 판매량이 3,700만 대였고요. 그 전년도에 860만 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8천만 대 수준, 1억 대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블릿 쪽에 대한 부품주들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매우 밝아 보인다는 얘기겠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진 디스플레이가 세코닉스를 인수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면적 디스플레이를 이제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태블릿? 회사인데, 예, 태블릿 쪽이요. 근데 그 대면적 이제 그 ITO 센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면적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에 대한 주가 전망이 상당히 좀 밝을 수 있다,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뜻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재밌는 뉴스인데, 신종균 사장이 얘기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S5의 가격이 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아마존닷컴에 지금 보게 되면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가격, 영국 아마존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유럽 쪽에서 올라와 있는 가격은 유럽 아마존은 지금 그 729유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환율로 계산해 보게 되면 약 10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갤럭시 S5가 가격이 80만 원대에서 그 전후가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루머였었는데, 지금 막상 이렇게 아직까지 판매된 건 아닙니다. 4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갤럭시 S5가 출시가 되고요. 근데 107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예약 판매에서 네. 갤럭시 S5에 대한 가격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갤럭시 S5 부품주들에 대한 마진 압박 이런 것들을 좀 우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갤럭시 S5에 대한 판매량 증가가 곧 부품주에 다시 한번 실적 개선세에 도움을 주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 가격에 가격을 내리지도 않고요. 네네.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강력히- 올렸죠. 네. 강력히 시사했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저도 뉴스 봤어요. 영국에서 예약주문을 받는데 했는데 사실 이건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그 가격에 냈는지 아니면 통신사가 자기네가 자의적으로 맞죠. 냈는지 예. 이게 아무도 없고 아마존에 파는 애들도 있지도 않은 거 물건 파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맞습니다. 예약 판매죠, 그냥. 의미가 없는데 정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요 정말 그 우리가 우려했던 그거잖아요. 가격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뚜껑 열어봐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 회사에서 그 탭을 있잖아요. 태블릿 네. PC를 적극적으로 해서 팔겠다는 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정말 잘 되면 좋겠죠. 잘 되면 좋은데 작년에 언제요? 그 땡스기빙 때,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서 딱 뚜껑을 열었잖아요. 딱 네. 팔았는데 탑에 들어간 거에 갤럭시가 시리즈가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쪽에서 그 애플이 독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경쟁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싸게 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가격이 내려가겠는데 최근 들어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갤럭시 시리즈는요. 갤럭시 S1부터 S3, S4까지 상당히 고 가격을 유지했잖아요. 네. 그 아이폰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게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가격 실제 구매 가격 우리 얘기하는 할부 원금이랑 네, 상관없이 그렇죠. 예. 그 리스트 가격은 비싸게 했는데 아쉽게도요. 태블릿 쪽에서는요. 아마 이거는 아마존에 이런 데면 금방 나올 텐데요. 아마존이나 이베이라는 그 가격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비교하는 거 보면요. 네네. 차이가 제법 납니다. 제법 나요. 실제로 제법 나요. 그러니까 갤럭시 탭 10.1 새로 나온 거 이런 거 보더라도 가격이 훅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격으로 상당히 쳐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이 아이패드 수준의 뭐랄까요 충성도라 그럴까요 로열티 그러니까 퀄리티가 있고 로열티가 있어야 사람들이 지불을 하잖아요. 네네. 물론 퀄리티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이 얼마나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전히 좀 드러났더라고 보는데 맞아요. 예, 네. 했는데 그거 했잖아요. 엘렌드 제네러스가 뭐 그 갤럭시 노트로 그 사진을 찍고 트위터에 올리고 막 피자 시켜 먹고 이러면서 막상 시상식에서 내려와서는 아이폰으로 트위터를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웠죠. 이 얘기는 네. 우리 방송이랑 상관없는 얘기 하나 해도 네네. 양해해 말씀하십시오. 이거 제가 용복을 각오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주식이랑 제가부터 앞으로 1분 동안 할 얘기는요, 주식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니까 혹시 키움 관계자, 키움증권 사장님 보시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요, 영화나 대중문학에 대해서 대중문화를 갖고 머니위크에 연재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3년째 쓰고 있고요. 이번에도 시즌 3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셜록 홈즈에 대해서 썼어요. 정말 좋은 글을 써갖고요. 오프라인도 나오고 온라인에서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에 시즌 3를 하면서 네 번째 작품인가 썼던 것이 뭐냐면요. 산드라 블락의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썼어요. 그래비티를 쓰면서 제가 쓴 평가가 그래비티 전과 후는 영화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썼더니 제 옆에 앉아있는 공대생 대세 이성원 대표가 마구 웃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는 보기 시작하면서 10분 만에 졸았다는 그 영화 네, 맞습니다. 어저께 7개의 작품상을 7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 얼마나 작품을 하고 정말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상 받은 영화 치고 재밌는 거 봤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봐서 보셨어요. 그러면 요즘은요 그 예술성과 흥행성이 네. 같이 가는 걸 상당히 평가하기 네, 네. 때문에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 뭐 그래비티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7개, 7개의 상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네, 두 남자 하루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기억나는 숫자가 1963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감히 하이를 했고요. 로우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요. 로우한 네. 사람은 처절하게 패를 기록했고요. 네. 하이를 기록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승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오늘 점잖게 기준가부터 잡죠. 1955.87, 1956포인트 잡겠습니다. 네. 먼저 잡으시죠. 먼저 잡으세요. 양보하겠습니다. 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제가 오늘 하이 가보겠습니다. 하이어. 네네, 얄팍하게. 얄팍하게 하이 네. 가시겠어요? 네. 저는 과감하게 로우 한번 가봅니다. 네. 1956포인트에서 로우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로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요, 제가 보는 주식들이
네이버나 이런 거 빼놓고는요, 네이버 인터파크 빼놓고는요,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빨간 것들은 코스닥에 이런 것들, 뭐 네. 기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요. 큼지막한 것들 대부분이 파랗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로우 한번 잡겠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크지 않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크게 그 우크라이나 이슈가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사적인 개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사그러드는 이런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쪽 다 반영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뭐 다시 한번 그 추세대 바닥권에서 반등에 대한 쪽을 기대하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은 하도 시간이 너무 오버돼갖고, 오늘은 후기, 팟빵에 올라온 후기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그런 분들 포함해서 내일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